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권익위 하다가 일이 넘어왔는데 얘가 권익이 있었어도 유일임이만큼 개판일까 싶기도 한데요. 아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탄핵 결의가 의결이 끝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기사 보고 그의 반응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이 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보통 수요일에 열리는 전체 회의를 오늘로 앞당겼는데요. 그래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예요. 지금 방통위가 김홍일이 2인 체제로 해가지고 MBC 이사 교체 계획을 의결해버리고 오후에 반차내고 나갔습니다. 웃기는 놈이에요. 일단 5인 위원회 안에서 2명 갖고 결정하는 모든 사안들은 불법이다.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탄핵을 맞자마자 오전에 회의를 열어놓고 MBC 이사 바꿀 거야! 라고 해놓고 튀어버린 거죠. 근데 원래 이러한 이사회를 소집을 하려고 하면 방통위를 소집을 하려고 하면 이틀의 예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나고 모레 이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킨 불법 회의를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탄핵을 당해버리면 MBC 이사진을 갈아가지고 MBC를 팔거나 아니면 KBS의 어떤 아니, 그냥 공중분해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KBS처럼 만들고 싶은 야욕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니까. 더군다나 방송사법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던지고 간다라는 식으로 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현행법상으로 막기 위해서는 빨리 이 탄핵안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핵심 탄핵 사유는 2인 체제에서 70여 건의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거 다 무효로 걸려야 돼요. 무료로 복원해야 됩니다. 위법입니다. 다. 그리고 다. 민주당에서는 4인 이상일 때 하는 법도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 탄핵 소추안, 요거는 이제 다음 달 2일인가 3일에 아마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탄핵안은 7월 1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근데 이거는 그래서, 과반만 넣으면 돼.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만 하면 탄핵되거든요. 탄핵되죠. 이게 무조건 탄핵은 걸려 탄핵 있는 소추안이 사안인데 의결되면 바로 직무정리지.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걸 해놓고 간 상황에서 MBC 이사회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대한 압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방통위가 이거를 이사 교체 계획을 의결했다고 해서 사무처에서 이거를 바로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이 사람들도 고발당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한 짓거리들을 한 게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규정을 안 거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끝났으니까 어떻게 배째라고 할 수 없게끔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복원할 수 있게끔 법적인 준비 내지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위법한 사항들 절차적으로 하자 있는 것들 사실 다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특별법이나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YTN. YTN부터. 유진한테 팔린 거. 네, 저는 다 되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 자체를 헌법소원을 다시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법리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이게 되돌릴 수 있거든요. 이래서 도장 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해야죠. 방통위가 지금 하려는 거는 MBC뿐만이 아니고 KBS, EBS 등 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아예 의결을 해버린 겁니다. 2명이서. 그래서 뭐 더 이상 임명 정찰을 늦출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계획안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뭐였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거 임명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임명 안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후임자들이 임기 후에도 일을 업무는 할수 있다. 해갈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선임돼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이 이게 되게 빨리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일이 왜 그 당사자가 거기 있는데, 위원장으로 있는데, 왜 그 당시에 박문진 이사들, 야당 있는 인사들 추천 안 했냐 그래요. 인정 안 했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준 상태에서 계속 대기 상태로 있었잖아요. 최민희 의원 본인이. 네, 국회 탓을 했거든요. 네. 국회가 왜 이거 빨리 안 해줬냐. 왜 추천을 안 해줬냐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천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이 빡 돌아버린 거지. 내가 거기 가서 4개월 동안 백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야당 추천위원 몫이 2명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니까 계속 2인 체제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개쓰레기 같은 사기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얘도 반드시 감옥 보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아니야. 자, 또 R&D 예산에 관련해갖고요. 이미 작년에 깎았잖아요. 5조 원이 넘게끔. 지금 막 복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내년에 국가주요 R&D 예산을 24조 8천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올해 예산보다 13.2% 늘어났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삭감하기 전에 예산이 24조 7천억 원이라 아주 약간 늘어난 수준. 1,000억 늘어난 거예요. 1,000억. 그러니까 이게 5조 깎아놓고 그렇죠. 5조 깎아놓고 5조 1,000억 해주는 거야. 깎아준 상태에서 올리니까 역대 최고 인상률이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확 깎은 다음에 옛날 걸로 복원시켰는데 말로는 깎은 것보다 훨씬 높은 회복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거 침해 금액대는 아니야, 침해? 1,000억 정도죠. 사기지. 이게 치매지. 이거는 거의 이거는 금융 다단계 사기예요. 야,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선이자를 떼가지고 원금을 줄여가지고 이자를 많이 주는 걸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사기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갖고 이미 한 번 깎인 걸로 인해 갖고 지금 우리나라 우주 항공 인력들 다 날아가고 각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던 각종 R&D 사업들 다 날아가고 대학원생들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전부 다 잘려가지고 프로젝트 없어서 잘려가지고 실업자가 엄청 늘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외국 나가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 흡수되면서 기존에 연구해왔던 거 다 백지화가 됐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원점 단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도 이미 시류에 늦어버린 거거든.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이 예산 삭감을 피한 분야들이 내년에도 증액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삭감이 안 단 데가 예산이 늘어난 거야. 한 번 망한 데는 다시는 물 안 주고 기존에 살아남은 데다가 조금 웃돈 더 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예산이나 뭐 이런 데는 늘어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그다음에 탄소 중립 분야는 예산 삭감 전 수준을 회복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윤석열이 나라 망치려고 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우주항공, 특히 이 발사체 관련된 분야였잖아요. 그거 지금 다 날라갔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호주까지 탑재체 미사일을 쏴서 성공을 했는데 그 기술이 다 날라가고 그냥 일본으로 다 흡수됐어요. 우주항공청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정작 그거 연구하던 사람들은 다 잘려갖고 일본 우주항공으로 다 취업돼서 넘어갔다고.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말한 게 뭐야? 무슨 과학계 자기네들끼리 해먹는 무슨 카르텔 얘기했잖아. 그거 어디 갔어? 그거 해결됐어? 뭐 잡았어? 뭐 어떻게 됐어 도대체? 맨날 구라만 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래가지고.